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인생 역전을 목전에 두고 돌연 실종된 프랑스의 발명가 루이르 프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비해 미스터리하고 으스스하지는 않지만 실종된 한 남자의 인생을 조명하기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즐겨 보시나요? 아마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접하는 건 영화관이 아니라 OTT 서비스일 겁니다. 영화라는 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의 등장과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한 걸음에 우리의 일상으로 녹아들었죠.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영화의 최초 발명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근대의 발명품이며 그래서 탄생일과 발명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영화의 탄생은 1895년 12월 28일이며 카메라 겸 영사기를 개발하고 이날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세계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하지만 영화의 탄생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하죠. 1800년대 후반 3명의 발명가가 영화라는 것을 세상에 탄생시키는데 앞서 말한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 그리고 루이르 프린스입니다. 앞에 두 명의 이름은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과서에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루이르 프린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불가사의한 실종으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렸고 10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시신도 사망 원인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니까요. 루이르 프린스는 184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이의 아버지는 프랑스군 포병 소령이었죠. 국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을 정도로 성실하고 능력 있는 군인이었고 덕분에 어린 시절 루이의 환경도 나쁘지 않았죠. 루이가 영화 발명의 길에 들어선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 건너온 이후였습니다. 영국 리즈에 정착한 루이는 대학 동창인 존의 제안을 받아들여 밸브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휘틀리 파트너스에서 근무했죠. 존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휘틀리와 결혼도 했고요. 루이가 영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신혼여행 때부터였습니다. 파리에 방문한 루이가 본 것은 마법쇼였죠. 진짜 마법은 당연히 아니었고 마술사가 운영하는 환상 공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마술쇼랑 비슷하기는 한데 카드 마술같이 기술을 쓴다기보다는 착시와 거울의 반사를 통해 마치 정말 마법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혼여행 이후 루이는 원래 직업에 몰두하면서 좋은 커리어를 쌓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의 대리인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죠. 미국으로 간 루이는 파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움직이는 사진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썼습니다. 16개의 렌즈를 사용한 카메라를 설계하고 특허를 받아내기도 했죠. 하지만 움직이는 사진을 완성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 다시 리즈로 돌아오게 되죠. 리즈로 돌아온 루이는 끝까지 움직이는 사진 발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88년 10월 마침내 단일 렌즈 카메라를 만들고 움직이는 사진, 즉 영화 제작에 성공하죠. 루이가 이때 만든 라운드의 가든의 장면이라는 이름의 2.11초 영상이야말로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루이는 당시 거주하던 영국 리즈 브리지에서 사람이나 마차가 다니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죠. 리미에르 형제나 에디슨이 영화 제작에 성공한 것보다 10년은 앞선 시기였습니다. 영화 촬영 장치의 발명에 성공한 루이는 다음해인 1889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홍보와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였죠.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고향 프랑스에서의 특허 출원과 작품 발표를 앞둔 시점인 1890년 9월 루이는 모국 프랑스에 돌아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기대를 가득 안고 말이죠. 하지만 이날을 마지막으로 루이도 그의 작품도 두 번 다시 세상에 나타날 일은 없었습니다. 루이는 디종에서 파리로 가는 열차 안에서 홀연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짐도 함께 말이죠. 이날은 루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열차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루이가 실종된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루이의 가족은 대규모의 조사단을 요청해 루이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루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보다 이렇게 열차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다 보니 루이의 실종에는 다양한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당시 루이의 실종을 두고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였죠. 루이가 생활고에 시달린 것은 맞긴 하지만 생활고를 겪은 것은 루이가 카메라를 개발하기 전까지였습니다. 루이는 미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발명한 카메라를 홍보했고 수익도 어느 정도 따랐기 때문에 이후에는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가난했다면 작품 발표와 특허 출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도 정황상 말이 안 됩니다. 열차 안에서는 루이를 찾을 수 없었으니 루이가 달리는 열차 밖으로 짐을 모조리 던진 다음에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인데 뛰어내리는 루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수사 과정에서 열차 노선 주변에 시신이나 짐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죽으려고 했다면 굳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루이의 죽음에는 타살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루이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루이는 어느 정도 얼굴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종 전 행적은 비교적 확실했죠. 미국에서 프랑스로 돌아온 뒤 9월 13일까지 부르주에 있었고 그 후 9월 16일까지는 디종에 있었죠. 친구와 만날 약속도 잡은 상태였으니 이때까지의 생존 여부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16일 전후 행적이죠. 루이가 디종역에서 파리로 가는 열차를 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형제의 목격 정보뿐이었습니다. 타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실 루이는 기차역에 가기도 전에 살해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영화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금전적 문제를 두고 친형제와 루이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루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190cm나 되는 큰 키에 체격도 좋았던, 게다가 유명인이었던 루이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아한 점은 친형제들의 손자라는 인물이 후에 인터뷰에서 루이는 당시 파산 직전이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죠. 이는 어떻게 받아들여도 이상합니다. 실종된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던 것도 거짓말이며, 많이 빚이 많았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날이 창창했거든요. 하지만 형제가 살인했다는 것도 의문점이죠. 만일 형제 간에 금전적 갈등이 있었다면 그래서 루이를 죽이고 돈을 빼앗을 생각이었다며 루이가 카메라 특허를 받고 작품을 발표해 대박을 친 뒤에 죽여야 말이 되니까요.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바로 에디슨이 범인이라는 말이죠. 발명가들이 영화 장치 발명에 박차를 가하고 막대한 부가 약속된 특허 취득 전쟁에 열이 오르던 시기, 가장 먼저 발명에 성공한 루이의 특허 취득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납치 또는 살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의혹 속에서 용의 선상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희대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죠. 의문을 제기한 것은 루이의 아내였습니다. 루이가 실종된 후 루이의 유가족과 에디슨은 특허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루이의 곁에서 조수 역할을 했던 아들 아돌프 르프린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먼저 영화 촬영 기술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당사자도 없었고 막대한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에디슨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며 1901년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돌프도 사냥에 나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죠. 막대한 성공이 약속된 경쟁, 안 그래도 야심가이기로 유명한 에디슨이 무슨 일을 꾸몄을 수도 있지만 에디슨이 범인 또는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결백하지만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 에디슨이 아닌 개인 에디슨은 그다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가족이 비밀리에 시카고로 그를 이주시켰다는 이상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루이가 동성애자였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부인과 아들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루이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한 채 1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2003년 파리 경찰의 기록에서 루이와 인물상이 비슷한 사망자 기록이 발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와서 이게 루이였는지 알 방법은 없죠. 결국 루이의 죽음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노력과 꿈도 함께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죠. 큰 성공을 목전에 두고 의문만이 가득한 실종으로 세상에 잊혀진 발명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마저도 이유 모를 죽음에 몰린 비극의 남자 루이 르 프린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